당신 주변에 유독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편하게 만들고 복잡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고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 사람.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에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전생에 혀로 밥을 먹고 혀로 사람을 움직였던 영혼들이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주 명리학은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의 네 기둥을 분석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읽어냅니다. 놀라운 건 그 기질이 전생의 직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의 관찰과 연구가 쌓인 결과이지요. 특히 말재주와 관련된 사주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식신, 식신과 상관이라는 두 가지 별인데요. 이 두 글자가 강한 사람은 예외 없이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전생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전생에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현세에서 말을 잘할까요? 오늘 7가지 전생 직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전생 직업은 바로 판소리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오락이자 교육이었던 판소리. 소리꾼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야기꾼이자 배우이자 철학자였죠. 판소리꾼의 혼이 담긴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이야기를 잘 풀어냅니다. 특히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같은 이야기도 이 사람이 하면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병화, 병화나 정화가 강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 기운은 밝고 화려하고 따뜻하거든요. 말에 온기가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신가요? 전생에 소리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직업이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당, 즉 무속인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당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무당은 의사이자 심리상담사이자 공동체의 치유자였거든요.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 복잡한 마음의 응어리를 말로 풀어주는 능력. 이 능력이 현세에도 이어진다는 거죠. 무속인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싶을 만큼 정확하게 짚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임수, 임수나 괴수, 개수가 강한 경우에 이런 직관적 언어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세 번째 전생 직업은 선비와 훈장입니다. 조선시대의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선비. 그들의 언어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능력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선비와 훈장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정확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려운 개념도 쉬운 예시로 풀어내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주에서 경금, 경금이나 신금이 강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금의 기운이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랍니다. 이런 분들은 말보다 글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말과 글이 모두 뛰어난 재주인 영혼이죠. 주변에 설명을 유난히 잘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직업은 전기소와 이야기꾼입니다. 조선시대 길거리에서 소설을 읽어주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오디오북 낭독자이자 방송인이었던 셈이죠. 전기소는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조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청중 읽기 능력. 이 사람들이 웃는지, 지루해하는지, 긴장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말의 속도와 톤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 영혼이 현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디서나 분위기를 읽고 때에 따라 말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유머 감각도 탁월하고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주에서 식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목의 기운이 함께 있는 경우에 이런 재능이 두드러집니다. 5번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생에 외교관이나 사신이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되던 사신들은 목숨을 걸고 협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전생과 평화를 가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언어를 다루었던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현세에서는 협상의 달인으로 나타납니다. 갈등 상황에서 유독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화가 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죠.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주에서 우토, 무토나 기토가 중심을 잡고 관성이 잘 배치된 경우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심의 힘이 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랍니다. 6번째 전생 직업은 스님과 법사입니다. 불교의 법문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예술이죠. 스님들의 말은 짧지만 깊습니다.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고 오래오래 여운이 남거든요. 스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독특합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는 거죠. 함께 밥 한 끼 먹고 나서도 그분이 한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떠오르는 경험 해보셨나요? 사주에서 인성, 임성이 강하고 임수나 자수가 있는 경우에 이런 깊이 있는 언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식을 담는 그릇이 크고 깊다 보니 말도 그만큼 농축대로 나오는 겁니다. 7번째는 광대입니다. 탈춤을 추고 줄을 타던 연희패의 광대들. 이들은 단순한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광대의 진짜 역할은 비판이었습니다. 권력자를 풍자하고 세상의 불합리함을 웃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 양반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존재는 광대뿐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탈 뒤에 숨어서 웃음의 형태로 나왔지요. 광대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유머와 날카로움이 공존합니다. 웃기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를 웃음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대중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상관이 강한 경우, 특히 목화의 기운이 함께 강한 경우에 이런 특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전생 직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업에는 공통된 사주 특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식신이나 상관이 강합니다. 이 두 별은 표현력과 창의성의 별이거든요. 말 재주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 독창적인 사고방식도 함께 나타납니다. 둘째, 역마살, 역마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마살은 결코 나쁜 살이 아닙니다. 이동과 소통의 에너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풍부해진 거랍니다. 셋째, 화개살, 화개살도 자주 보입니다. 화개살은 예술적 기질과 신비로운 감각을 줍니다. 말에 특별한 색깔과 향기가 담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생의 재능을 현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영혼을 가진 분들은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 빛납니다. 강사, 방송인, 상담사, 작가, 협상가, 영업가. 이 직업들이 천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친 수련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와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이분들은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날카로운 언어 감각이 독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건드리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 가슴에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생에 말로 일하던 영혼들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말의 힘을 알기에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건 칼이 아니라 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장계는 조정을 움직였고 수많은 선비들의 상소문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들 모두 전생에서 말로 살았던 영혼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이나 주변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수백 년을 거쳐 이 현세로 가져온 소중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복잡한 세상을 쉽게 설명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희망을 전달하세요. 그게 바로 말 잘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혀로 세상을 바꾼 영혼들, 당신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의 전생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